안녕하세요. 더해샘 한방병원 남여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파킨슨병과 척추관 협착증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뇌관의 중앙에 존재하는 뇌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계 물질인데요. 이 파킨슨병이 생기게 되면 뇌흑질의 치밀부의 도파민계 신경이 60에서 80% 정도 소실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전체 환자의 5에서 10%만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고, 사실은 이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어서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으로는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손이 떨린다든지 행동이 느려진다든지, 또는 근육이 뻣뻣해지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자세가 불안정하여 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 증상 외에 우울이라든가 불안, 무감동, 충동조절 장애, 환시와 같은 신경정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전체 환자의 40% 정도에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됩니다. 그 외에도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수면장애, 배뇨장애와 같은 비운동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척추관, 또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척추관이란 몸을 지탱하는 척추의 가운데 관 모양의 속이 비어있는 곳인데, 그 아래 위에 척추에 의해서 추간공이 생기면서 가운데 관 속은 뇌로부터 팔다리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관의 모양은 타원형 또는 삼각형으로 경추에서부터 가장 크고 흉추 부위에서 좁아졌다가 요추 부에서 다시 커진 후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요추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는 것은 요추 척추관의 협착증을 말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으로는 우리 흔히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추간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내부는 부드러운 수액으로 되어 있고 겉은 단단한 섬유윤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보통 30세 이후부터는 이 수액과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서 이로 인한 추간판이 척추에 부착된 부위가 떨어져 골극이 형성되고, 또한 동시에 척추관을 구성하는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 등에서도 변성이 오면서 두꺼워져서 척추관의 앞뒤 또는 좌우 사방이 좁아지면서 이 부위에 지나가는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름으로써 신경자극 증상, 또 혈류 장애를 일으키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추관 협착증의 경우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요추간판 탈출증 때와는 달리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찌르는 듯한 또는 쥐어 짜는 듯하거나 타는 듯한 이런 감각 이상의 통증과 함께 다리의 감각장애, 근력 저하가 동반되어 차가운 기운에 노출되거나 활동을 하면 악화되고, 따뜻하게 해주거나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심해지면 허리를 굽히거나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아서 쉴 때 통증이 사그라졌다가 다시 보행을 하면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이와 같이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고,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행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보통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토대로 하여 신경학적 검사와 논진 등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된다면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통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퇴행성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척추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라든가 MRI 등을 해서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79세 여성의 케이스를 보면요. 이분은 약 3년 전부터 파킨슨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거기에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하지 쪽에 신경자극 증상이 있어서 2022년 2월 전후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다리 쪽에 또 허리 쪽에 통증이 여전하여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허리 통증과 걸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하고 다리를 끌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또 앉아 있을 때도 통증이 있어서 수시로 자세를 바꿔줘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밤에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또 특징적인 것으로는 여러 가지 관절통 또 근육통으로 인해서 진통소염제를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40년 이상 되는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입원하였을 당시에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을 맞게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또 복용하시는 약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혈압이 높아서 오래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또 골다공증도 심해서 주사치료로 계속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분의 홍채를 찍어 보았을 때 통증이 생길 만한 또 한 가지 원인으로 혈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경화되어 있고 좁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채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얗게 변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콜레스테롤 링이라고 표현하고 이 부위가 몸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위치라서 이렇게 하얗게 변형되어 있으신 경우에 보통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신경통이 심해서 보행장애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약 2년 전에 그 당뇨가 너무 심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장마비와 또 변비가 너무 심해서 대장을 부분 절제하신 후에 대변을 수시로 보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데 심지어 수면 중에도 1시간마다 대변을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이루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오신 게 4월 23일 이제 토요일이어서 그날에는 이제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저희가 혈액 검사 했을 때 혈당과 관련돼 있는 수치 중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9.9로 매우 높게 나왔고 혈전과 관련돼 있는 디다이머 수치도 0.9로 높게 나오셨고요. 또 혈액 검사에서 적혈구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부분들이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적용한 몇 가지 치료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분이 대장 그 절제술을 이후에 약 10kg 정도 체중이 감량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문 미생물제를 처방하였고 또한 이제 혈전에 대한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미네랄 성분의 운모제제를 처방하였습니다. 또 신경 자극 증상, 또 보행장애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재생하고 항염, 소염 작용, 또 진통작용이 있는 미네랄 약침을 병행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4월 26일 날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찍은 이제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치료를 받고 바로 내려오셔서 제 손에 의지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 그 약침이 몸 안에서 잘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보조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손을 부축해 드리고 이렇게 몇 번 다리 움직임을 가진 후에 차근차근 움직임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움직이시는 모습입니다. 5월 4일에는 이분이 치료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는 이 동작이
며칠 전에 비해서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편안해진 그런 모습이시고요. 5월 10일에는 이제 허리에 이제 보호대도 없고 또 보조기도 의지하지 않은 채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 자극 증상으로 인한 이제 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료를 받게 된 케이스이신데, 척추관 협착증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게 워낙 이제 고령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당뇨와 관련돼 있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혈행 장애나 또 신경 장애 등을 동반하고 계셨고, 3년 이상 전부터 파킨슨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조금 어려운 케이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자극 또 그런 치료만으로는 빠른 회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적극적인 또 그 근본적인 이제 치료가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워낙 이제 고령이시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요 정도까지 본인의 이제 통증의 강도를 좀 조절시켜 드리고 홀로 이제 어쨌든 보행이 조금 더 가능해지도록 하신 상태로 이제 퇴원을 하셨고요. 네, 이 시간에는 척추 협착증과 또 파킨슨 등으로 인한 신경 자극 증상으로 인해서 보행 장애를 가지고 계신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